일본 정부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한국과 솔로몬 제도 문자 보급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가타카나가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확신했지만 대한민국 한글의 우수성에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일본 정부의 한마디. 일본인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NHK, BBC 등 주요 언론들은 한글을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 제도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는 언어 취약계층을 위해 이미 한글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일본어가 아닌 대한민국에 한글이어야만 했을까요? 한글이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미즈키입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국제교류기금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오직 제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2025년 7월 1일, 비가 내리는 도쿄의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운명을 바꿀 기획서가 놓여 있었죠. 대동아 문화공영의 새로운 장 남태평양에 심는 야마토의 정신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완벽해야만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저를 덮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마치 운명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차갑고 무기질한 냄새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미친 듯이 환호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했다는 뉴스였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뺨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저토록 조잡하고 깊이 없는 글자가 감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그 음성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촉촉했어요. 한국인들은 예부터 저랬다. 진득한 독창성 없이 시류의 편승에 이득을 취하는 저 냄비 같은 근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할아버지, 일본 언어학계의 거장이셨던 타나카 겐지 교수님이 무너져 내리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완벽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글자를 만들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할아버지는 그토록 절망하셨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들이 할아버지의 평생을 모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 경박한 나라의 진정한 품격과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 맹세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석사 수석 졸업도, 일본 국제교류기금 최연소 팀장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제 모든 일상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요. 솔로몬 제도에서 한국과의 정면 승부.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성전이었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서를 꼭 쥐며 다짐했죠.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이 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솔로몬 제도의 뜨거운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가 저를 덮쳤어요. 도쿄의 깔끔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말이에요.
가방 안에는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할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통계, 일본 경제 성장과 문자 보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 그리고 솔로몬 제도에 제공할 경제 지원 패키지까지. 이번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솔로몬 제도 주정부 청사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작전을 다시 점검했어요. 먼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일본 문자 시스템의 학습 효율성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문화의 깊이와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녹슨 간판. 이곳이 정말 제가 승부를 벌일 무대일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후덥지근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벽한 일본식 예법으로 인사했습니다. 주지사 조셉 로코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에서 나온 타나카 미즈키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문자 보급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동시에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주지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역시 경제적 지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보며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한지훈입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적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어요. 타나카 겐지 교수님의 손녀분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이 남자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죠? 교수님의 초기 논문은 제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특히 음성학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는 정말 훌륭했어요. 소리와 문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1987년 논문은 아직도 인용되고 있죠.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한국인 남자가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것도 구체적인 연구 내용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급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감히 할아버지의 학문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교수님께서 남기신 후기 연구 노트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정말 놀라운 통찰들이 담겨 있을 텐데요. 특히 문자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고민들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뭘까요? 왜 할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었어요. 주지사 로코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문자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일본 문자 시스템의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한지훈이라는 남자, 그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한지훈은 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틀 후 본격적인 문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최첨단 태블릿과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준비해왔거든요. 일본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교육 방식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8명의 아이들, 나이는 6세부터 10세까지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름다운 일본 문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랍니다. 태블릿을 켜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커리큘럼을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 히라가나부터 그 다음 가타카나 그리고 실생활 단어들까지 완벽한 순서였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어요. 반짝이는 화면, 예쁜 애니메이션.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분 후에 시작되었어요. 맨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리아라고 했어요. 8살짜리 꼬마였죠. 선생님, 제 이름을 써보고 싶어요. 좋아요, 리아. 저는 태블릿에 가타카나로 리아를 써서 보여줬어요. 일본식으로 표기한 리아였죠. 그런데 리아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맞아요. 일본어로는 이렇게 써야 해요. 하지만 이건 리아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리이아거든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로몬제도 현지 언어에는 L 발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어에는 그런 의미 없죠. L과 R을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리아. 일본어로는 이렇게 써야 한다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려는데 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갑자기 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라고요. 왜 내 이름을 바꿔요? 다른 아이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써보려던 아이들이 하나둘 같은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토마라는 토마라가 될 수 없었어요. 일본식 표기로 바뀌어야 했죠. 리을 발음이 2개 연속으로 나오는 신라라는 이름은 아예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교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주지사 로코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상처받고 있었죠. 선생님, 왜 우리 이름이 이상해져요? 내 이름은 이게 아닌데.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맞는데. 교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로코 주지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즈키 팀장님. 네, 주지사님. 오늘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로코 주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 아버지는 우리 말을 썼다는 이유로 영국인에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말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나는 내 아버지의 눈물을 다시 봤습니다. 로코 주지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들의 글자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군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설마 그런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주지사님, 이것은 교육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미래요? 로코 주지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배입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일본 문자의 우수성만 생각했지, 정작 이 아이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 계획은 완벽했어요. 일본 문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이들의 울음을 본 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팀 숙소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걸까요? 한지우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함이었어요. 혹시 저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목격하게 될 장면이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리아의 눈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가 이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라고 울부짖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은 처음이었어요. 숙소 밖으로 나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국팀 숙소 근처였습니다. 담장 틈새로 살짝 들여다봤죠.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지훈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의 앞에는 어제 울던 리아를 포함해 여러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자, 리아. 내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 한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땅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음 기역, 니은, 미음을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었죠. 이 글자들을 봐.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붙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술이 다무는 모양이지.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자신의 입을 만져봤어요. 정말이에요. 입모양이랑 똑같아요. 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아의 리을 소리를 만들어 볼까? 한지훈이 리을 자음을 그렸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아야, 내 이름에 있는 L 소리를 정확히 쓸 수 있어. 한글에서는 리을이 2번 연속으로 와도 괜찮거든. 리아라고 완벽하게 쓸 수 있지. 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내 진짜 이름을 쓸 수 있다고요? 물론이지. 한글은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글자로 만들 수 있어. 저는 전율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즉시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소리와 형태를 연결하는 경이로운 수준의 과학이자 철학이었어요. 한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신라, 토마라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빠뜨리지 않고 어떤 발음도 바꾸지 않고 말이에요. 와, 내 이름이 정말 예뻐요. 이 글자가 내 목소리랑 똑같아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담장에 기대어 서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빨리 말이에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한 문자 체계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이상적인 글자가 이미 50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일본 문자의 효율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면 앞에서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진짜 위대한 것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정말 일본 문자가 최고라고 믿었던 내 확신은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할아버지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 자신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급하게 도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모두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흘 후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들, 논문 초고들, 그리고 오래된 만년필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숙소방에서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노트. 1960년대 연구 기록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야심찬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완벽한 문자를 만들겠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를 구축하겠다. 할아버지의 글씨체가 또렷하고 힘찼어요. 두 번째 노트. 1970년대 기록들. 점점 복잡해지는 이론들, 끝없이 이어지는 수식들. 할아버지는 완벽함에 점점 더 집착하고 계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노트를 넘길 때마다 글씨체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트에 도달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맨 마지막 장, 잉크가 번진 페이지에서 떨리는 손글씨를 발견했거든요. 2009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었어요. 나는 평생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완벽한 성을 지으려 했다. 성이라고 쓰셨어요. 문자가 아니라 성이라고. 그러나 오늘 조선의 4대 왕은 내 성벽을 허물었다.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는 왕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위대한 문자는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아, 할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식의 오만함으로 내 백성을 보지 못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었다. 조선의 왕은 달랐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보았다. 그를 모르는 백성도 배우기 어려워하는 아이도 모든 사람을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눈물 때문인지 떨림 때문인지. 한글. 그 글자는 내가 평생 찾던 답이었다. 소리의 원리를 형태로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이 깊은 문자였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즈키.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부디 나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복수하지 마라. 한국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이 이룬 것은 경이로운 성취다. 인정하고 배우고 함께 가거라. 내 할아버지는 패배자가 아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다.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 문장이 채 끝나지 않았어요.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복수하려 했던 그 대상을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인정하고 계셨어요. 제가 증오했던 한글을 할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부르고 계셨거든요. 그럼 제 복수는 뭐였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뭐였을까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거역하며 한국과 싸우고 있었던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에서는 솔로몬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된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처음부터 틀렸었어요. 할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의 진심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라도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즈키 상, 괜찮으세요? 한지훈이었어요. 문을 열자 한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울고 계신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무슨 일이?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에 흩어진 할아버지의 노트들이 보였을 거예요. 아, 타나카 겐지 교수님의 연구 자료군요. 그가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할아버지의 노트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 연구의 깊이를 보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즈키 상, 마지막 노트를 읽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교수님의 후기 연구를 추적해 본 적이 있어요. 2009년 이후 갑자기 연구 활동이 중단되셨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한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지훈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에 깨달으셨을 거예요. 진정한 문자가 무엇인지를요. 당신도 아시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을요. 네. 그리고 그분의 고통도 이해해요. 한지훈이 바닥에 앉더니 할아버지의 노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평생을 바친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당신은 왜? 저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저와 경쟁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인정한 한글이 이미 있는데 왜 또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한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즈키 상, 혹시 아이들의 연극을 보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연극이요? 토끼전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한글로 대본을 써서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팀과 한국 팀 아이들이 함께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연극을. 함께 가보시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연극이 열리는 곳은 학교 강당이었어요. 조명도 제대로 안 되는 허름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팀과 한국 팀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서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울고 있던 리아도 제 수업을 듣던 다른 아이들도 모두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선생님들 오셨네요. 리아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희 연극 봐주세요. 토끼전이에요. 아이들이 시작한 연극은 정말 단순했어요. 토끼가 용왕의 간 때문에 바다에 가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대사였어요. 일본 아이들도 한글로 쓰인 대본을 읽고 있었거든요. 서툴렀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된 걸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와, 내 이름이 진짜 예뻐졌어요. 이 글자로 쓰니까 훨씬 좋네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이었구나. 문자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연극이 끝나자 한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미즈키 상, 타나카 겐지 교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도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으셨을 거예요. 학자의 자존심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에요.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이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구하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정말 제가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걸을 용기 말입니다. 내일은 최종 결정일이었습니다. 숙소에 누워 혼란스러웠던 제 머릿속을 정리해보니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복음 문자를 결정하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정부 청사 대회의실에는 양쪽 팀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 맞은편에는 한지훈과 한국팀이, 제 뒤에는 도쿄 본부 임원들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타나카 팀장, 준비는 되었나? 화면 속 전무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어요. 주지사 로코가 앞에 앉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 결정이 솔로몬 제도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일본 팀부터 최종 발표를 해주세요. 로코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어요.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었죠. 일본 문자의 우수성, 경제적 지원 약속,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까지.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떠올랐어요. 복수하지 마라. 한국을 미워하지 마라. 진리를 발견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어제 본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기쁨, 서로 다른 나라 아이들이 함께 연극하며 보여준 순수한 우정. 저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타나카 팀장, 뭐라는 거야? 화면 속에서 임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로코 주지사님, 그리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일본은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위대한 철학을 보여주었어요. 타나카, 지금 뭘 하는 거야? 도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문자는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끌어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라이벌이자 스승인 한지훈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스승이라고? 한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학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고,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하려 했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지사 로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저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타나카 겐지의 손녀로서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팀장으로서 한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한글은 솔로몬 제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것이에요. 화면 속 임원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답이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사랑이 깊은 문자, 바로 한글이었어요.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즈키-상,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주지사 로코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정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이해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 국제교류기금 팀장이 아니에요. 그날 발표 이후 저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거든요. 지금은 도쿄 외곽의 작은 건물에서 소수언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가을날 오후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지훈이었어요. 소포를 열어보니 2권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제도판 토끼전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쓴 대본을 정식 출간한 거였어요. 표지에는 리아를 비롯한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책을 펼쳐보니 아이들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미즈키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아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 진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신라예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쓸 때마다 기뻐요. 선생님이 처음에 일본 글자를 가르쳐 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2번째 책의 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의 길, 사람의 마음, 고 타나카 겐지를 기리며. 한지훈이 쓴 책이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책이라니. 서문을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용기를 가졌던 위대한 학자와 그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한 그의 손녀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한지훈은 할아버지의 전 생애를 꼼꼼히 연구해서 책으로 남겼어요. 초기의 야심찬 계획들부터 말년의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기록했죠. 특히 마지막 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타나카 겐지 교수는 실패한 학자가 아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학문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며 지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의 손녀 미즈키는 할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과제를 훌륭히 해냈다. 복수 대신 화해를,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2권의 책을 들고 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들어가는 서재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의 오래된 연구 노트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평생의 연구 성과들이 모두 거기 있었죠. 저는 그 옆에 2권의 책을 나란히 꽂았습니다. 솔로몬 제도판 토끼전과 언어의 길, 사람의 마음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따뜻한 햇살이 책들의 제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라이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라이벌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거였군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한지훈에게서였죠. 미즈키 상, 내년에 몽골의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가 있어요. 함께 하실래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협력해서 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새들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합창이었죠. 할아버지의 서재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이해로 채워진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진짜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